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잠깐 뇌에서 T가 뭐였지 하는 그런 생각.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GPU 이건 제가 한국어로 하기엔 좀 길고요. GPU 기술 세미나도 영어인데 못 고치겠네요. 어쨌든 GTC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C가 뭘까요? 일단 18일부터 네. 나흘간 하고 있는 AI 업계의 우드스탁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드스탁 하면 이제 락 페스티벌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AI,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또 GPU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그 인사들이 나와서 펼치는 대향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GTC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게 젠슨 황의 그 기조 연설입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발표하게 될 새로운 칩도 중요하고, 과연 엔비디아가 모든 생태계를 자기네들이 다 잡아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더 필요하니까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다양한 부분에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임순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GTC 이 얘기가 나와야 국내 산업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키워드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AI 시장의 이제 확대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얘기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형 칩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쿠다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납품 관련된 얘기가 한번 나오면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GTC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대감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그 시장 예상치 정도 수준의 잭슨 황의 그런 이제 연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증권사들이 GTC의 그 일정에 맞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한 추천 종목들을 시장에 계속해서 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제대로 이쪽으로 오게 될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오늘장에서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움직임 한번 보자면 삼성전자는 0.5%,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게 될까요? 아니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진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꺾이고 있죠. 지난주에 한번 꺾였다가 되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잠깐만 제가 엔비디아를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엔비디아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요?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고점대에서 꺾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꺾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 400억 달러를 투자했고 보조금은 50억 달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7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60억 달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지원금이 TSMC보다도 좀 더 크죠. 그래서 미국 쪽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HBM 쪽에서 많이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D램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작년 4분기 점유율이 거의 최고점까지 다다라 있을 정도로 D램 쪽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내용들 분명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도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HBM이나 CXL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1년 후, 2년 후에 실적을 많이 땡겨 썼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전공정 기업이라든지 소재 기업들,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기업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HBM이 움직였던 것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지만, 반도체 전반적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그동안 못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실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 쪽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있는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 전반적으로 저는 자금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TC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관련한 모멘텀으로 폭등을 하건 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난리가 나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난리가 안 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네. 또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쪽은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못 올랐었던 종목들도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권가에서 추천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저도 추천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주식 추천하면 삼성전자 사, 예, SK하이닉스 사 이렇게.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네. 이런 얘기도 해요. 정말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네.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좀 게으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게으르다. 삼성전자 네. 체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에 AI 세탁기 나온 거 체크해 죄송합니다. 보셨어요? 예, 체크할 것 굉장히 제가 많습니다. 실언을 했습니다. 예,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체크할 건 많은데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숨어 있는 종목들, 시세가 많이 부출한 종목들을 추천주로 내세우기를 바라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 GTC의 수혜주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뭐 GTC의 수혜주일 수밖에 없는 건 맞죠. 그쵸. 네, 왜냐하면 두 회사 다 이제 엔비디아와의 이제 어떻게든 이제 엮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이제 HBM3 D램을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엔비디아 행사, 그러니까 GTC 행사에 이제 주요 인쇄 스폰서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도 이제 스폰서로 참여를 하는데, 그 이제 등급이 나눠지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한 등급 높은 이제 스폰서십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전면에 나설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납품을 이제 신규로 이제 수주를 해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여부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흐름도 같이 좀 맞물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8만 전자 가능한다라고 보여지지만, 납품이 계속 이제 지연되고 지지부진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거다라는 확신은 뭐 이제 확신 섞인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뭐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AI 관련한 모멘텀, 사실 이전에 다른 AI 관련한 모멘텀을 받는 미국 기업, 굵직한 기업들 보면 반도체 외에 뭐 어도비가 최근에 약간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실망이 있었거든요. 마이크론은 근데 뭐 거뜬하겠죠. 네, 일단 뭐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 같은 경우는 영상 쪽 이제 네. AI 그 소라 뭐 약간 이런 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쵸. 아무튼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많은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 업체들이 목표 주가를 상당히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113달러에서 120달러 이상은 좀 평균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경우도 AI발에 대한 이런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뭐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졌고, 뭐 가이던스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CT의 이제 애널리스트죠, 크리스토퍼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주주 서한에서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할 거다라는 이런 서한들도 좀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게,
다른 쪽이 다 잘 나왔는데 만약에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 이건 좀 큰 타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대리라든지 뭐 기타 부분을 봤을 때 대부분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 부분에서 뭐 부진할 만한 요인을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가이던스를 얼마나 더 상회하느냐, 그리고 추가적인 가이던스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칩을 공개를 할 예정이죠. 근데 그 칩이 나오면은 또 뭐 기술력 이야기하고 뭐 비교하면서 다양한 또 이 관련한 기술을 뭐 비슷하게 하고 있는 혹은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거론이 될 텐데 그런 연관되는 기업 뭐 있을까요? 네. 네.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말씀이시죠? 뭐 이번에 신제품 예. 이제 또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잖아요. 뭐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뭐 부분인데 보고 계셨어요? 저 지금 반도체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랑 좋습니다. 이제 바이오를 좀 보고 네, 있었는데 네. 바이오 쪽을 좀 더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지금의 그러면 이재규 교수님의 시선은 GTC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바이오 쪽에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다. 저는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언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좀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네.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바이오 쪽이 지난주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오늘도 생물보안법? 예, 그렇죠. 그 미국 쪽에서 중국 쪽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특히 덩치가 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네.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위탁 생산 쪽에서 전 세계에서 4위권 회사예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의 기업을 제재를 하는데 3위 회사를 제재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좀 받는 거고 실제로 공시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엮여 있습니다. ST팜 같은 경우 혈액암 쪽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을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도체는 살짝 둔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또 이제 저는 전공정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 봤을 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는 저희가 또 수급이 과연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잠시 후 수급 이야기하면서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쉬어갈 때 저희가 반도체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쉬고 있는 놈 하나씩 꼽아보도록 놈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 기업은 쉴만한 친구가 아니다. 다시 한번 달릴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으시면 우리 또 네. 박소 교수님 저는 이제 저스템. 저스템. 네, 저스템이라고 그 습도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예요. 저스템. 근데 오. 되게 안 좋았어요. 작년에 실적을 놓고 보면 네. 3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났어요. 그 전년 대비하면 한 3억이요? 9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 그 바닥이죠. 그래서 그 실적 발표가 난 이후로 굉장히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저스템이라는 회사가 되게 좋은 게 반도체 웨이퍼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에 그 습도를 1%대로 이렇게 확 낮춰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이 기술 개발하고 이거 하느라고 단기 순손실까지 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M사,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회사들 중에 M사에 이번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공정이 계속 늘어나고 반도체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칩스법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 새 공장을 만들게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그런 장비들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국내 회사보다도 해외에 있는 회사에 일단 먼저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국내 회사에는 오히려 수주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좀 밀렸고 또 한편으로는 실적까지 밀려 있는 상태이지만 2세대 1%대 습도 조절 장치를 이번에 개발해서 수주를 했다. 네.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왔습니다. 네, 혹시
다른 종목 말씀하실 거 네, 있으실까요? 저는 원익 IPS 원익 말씀드리겠습니다. IPS. 정말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원익 IPS 반도체의 대표적인 장비주라고 알고 계실 텐데 네. 작년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 4분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안 좋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원익 IPS가 지금 HBM 쪽이 움직일 때 전혀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고 전공정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네. 제가 앞서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도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 반도체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죠. 작년에 적자였었던 회사들이 올해부터 흑자가 된다라는 것은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혹은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공장 안에 있는 장비들을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10%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이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증착 장비에 관련돼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이 원익 IPS를 좀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드리죠. 먼저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반도체 감산의 정상화를 또 기대하신다라고 의견 남기셨고요. 박수호 고수, 반도체주는 이제 시작이다. 이재규 고수, 반도체 예전보다는 약해도 메리트 있다. 하창원 고수는 GTC에서 단기 모멘텀 소멸하더라도 반도체는 지금 끝날 시기 아니야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